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계속될지 아니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될지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추락하고 있는 소식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무서워서 집을 빨리 팔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된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무서워서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겠죠. 요즘 부동산 현장의 특징부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집을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아무리 거래가 없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집을 사긴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빵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거래 시장에 자주 나서는 분들은 거의가 갈아타기 수요입니다. 1주택자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또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하고는 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거의 다 갈아타기 수요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갈아타기 수요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가 진짜로 잘 안 됩니다. 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내 집이 먼저 팔리고 나서 이사갈 집을 살려고 하고, 내 집을 또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기존에 있던 내 집이 팔려야 또 집을 살 수 있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체크해야 할 것은 다주택자분들의 동향 파악입니다. 아직까지 다주택자분들이 시장에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즉 나름대로 부동산에서 투자에 한가닥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실거래가의 추락입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계속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1월달, 23년 1월달에는 9억 6,91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게 계속 나타나면서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8월 달에는 11억 3,315만 원으로 불과 이 몇 달 사이에 실거래 가격의 평균이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이때를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느끼는 점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다주택자가 제2영끌족에게 폭탄 돌리기를 한 마지막 구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간이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9억 6,104만 원으로 대략 한 2억이 좀 안 되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다시 1년 전으로 일단 회귀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기 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 2022년 하반기를 보면 8억 원대에 주로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을 또 보자면 월 평균 거래량이 1000건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점의 거래량은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000건대입니다. 2000건에서 1000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대로 거래량이 계속 쭉쭉 하락한다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부동산 현장 분위기는 2022년 극심한 거래량 감소의 시기로 가는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다주택자는 주택 거래 시장에 아직 새로 진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주택자 중에 20, 30대 젊은 층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사라졌다. 지금 현재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만 서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야 언제든 또 변화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철 민심을 달래줄, 민심을 겨냥한 부동산 띄우기 정책이 계속 발표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선거철 민심, 여기서 이 민심은 최소한 무주택자에 대한 민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정책들만 발표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노원구는 상전벽해 중 상계주공 4단지 정밀 안전진단 통과. 상전벽해 이 뜻을 한번 보면 뽕나무 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 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런 뜻이 됩니다.
노도강, 영끌족의 성지 중에 하나인 노원구가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그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말미에 이런 인터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상계주공 4단지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인근 단지들이 정밀안전진단에 통과하며 그 전보다 시세가 1억씩 올랐는데 우리 단지도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됐으니 적정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안전진단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집도 1억씩 오르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모습입니다. 상계주공 4단지 바로 옆에는 또 공교롭게도 상계주공 5단지 그리고 2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계주공 5단지 먼저 보면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가구당 평균 분담금이 5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대 최고가는 여기가 8억까지 갔었지만 지금은 4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 여기도 상계주공 4단지보다 빠릅니다. 진행이. 여기도 보면 관리처분 계획안을 총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애초에 이곳은 조합원 분양가 예상치가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5억 5천만원, 84제곱미터는 7억 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9제곱미터가 6억 6천만원, 84제곱미터가 9억 2천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조합원 분담금은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공사 중에도 오를 수 있다는 핵폭탄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꽤 큽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부동산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일반 분양가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12억, 13억, 14억 이렇게 앞으로 계속 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도강이 상점 벽해가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점 벽해도 뭔가 금전적 이익이 있어야 투자할 가치도 있는 것이지 돈 줄 것 다 주고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반등이 있을 당시에도 영끌족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디에나 그렇듯이 명과 암은 항상 공존합니다. 2023년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건수가 10만 5,614건이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는 이게 61%나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런 임의경매가 10만 건을 넘은 건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경매로 집을 날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 되고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하는 집들이 계속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인 반면 임의 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하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서 채권자, 그러니까 즉 은행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겁니다. 임의 경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아파트 가격 회복이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몇 억씩 싸게 내놔도 집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 그만큼 고점에 물린 사람이 현재 아주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상황이 조금 우스운 게 고점에 물린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몇 억씩 싸게 내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살려는 매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시장 분위기, 이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그럼 과연 키는 누가 갖고 있는가? 이거 매수 대기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시절에는 매도자들이 가격으로 장난질 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런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그냥 부동산 현장에서 바로바로 느껴집니다. 주식 투자할 때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면 더 냉정하게 후려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부동산은 아무래도 주거 환경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신경을 나름 써주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제 영상에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이렇게 눌러 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자신감 있게 솔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플이 간간히 있긴 합니다. 이분들이 거의 고점에 물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심정이 또 이해 가기도 합니다. 집값이 다시 폭등해야지만 본전이라도 팔고 정리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대내외적인 환경을 봤을 때 급격하게 반전할 기미는 현재까지는 안 보입니다. 둔촌주공 실거주 의무 유예 3년이라는 절충안을 마련한 국회의원들, 과연 이게 2월 1일 본회의 때 통과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들 국회의원 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이야기를 일일이 보지도 않을 거고, 또 댓글도 쳐다보지 않으실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유예의 이 3년이라는 숫자가 저는 마음에 좀 걸립니다. 3년이라면 대략 다음 대통령 선거와 시기상 맞물리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실거주 의무 이슈가 다음 대선까지도 계속 이슈화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계속 불안한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만큼은 지켜져야 부동산 떴다방에 설치는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게 떴다방이 뭐니? 떴다방이 검사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거 떴다방 아니고 이동식 중개업이라니까. 씨발 내가 떴다방 씨발 내가 떴다방. 최소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떴다방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시절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주말 내내 좀 골골대고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돈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